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마동, 고략, 금호, 태인 지역 더불어민주당 1-가 광양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30대 여성 청년 김보라입니다. 사실 기초의원 선거는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소문 정도로만 선택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경우는 더욱 이름 알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돌이 옷을 입고 좀 돌아다녔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 여러분들이 보라돌이 안에 있는 김보라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저에 대해 말씀드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통 여성 청년 정치인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첫 발을 내딥니다. 30대 여성 청년이 비례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제가 광양시 의회 개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여성 청년이 명함을 건네드리면 누구 선거운동원이요? 라고 물어보신대요. 이럴 때 참 즐겁습니다.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정치인 하면 근엄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저는 정치라는 딱딱하고 틀에 박힌 이미지를 벗어보는 것, 의원님 아닌 의원화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3년생, 한국 나이로는 40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애기 엄마입니다. 광양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인데 제가 딱 그 평균입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광주 강남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결혼하고 신랑이 이곳 광양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10년 전 광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광양신문을 거쳐 광양시민신문까지 출산과 육아휴직, 프리랜서 등을 거쳐 수년간 언론인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좀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기업에서 마케팅 관련된 일도 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로도 근무했습니다. 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구성해 3년간 감사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회 활동도 하고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 돌봄협의회 학부모위원, 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자로서, 광양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워킹맘으로서 듣고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행정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의 종합판인 시의원이 되고자 나섰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을 3가지로 특정 짓자면 예산심의권, 사무감사권, 조례제정권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행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여기에 쓰자 하면 의회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건 집에서도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해왔던 일이라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인의 생각대로 또 몇몇 구성원들의 생각대로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지거나 착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선거철에만 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월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의 편지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또 임기 4년 동안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럼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 집단지성을 통해 풀어보기 위해 오늘처럼 온 오프라인을 통한 쌍방향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 4년간 시민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시민분들의 요구에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해 되도록 많은 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내 미디어팀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특위를 구성하여 생활 밀착형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여성과 청년들이 파트타임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해서 마을별 우리 동네 심리 상담소도 설치하겠습니다. 또 마을별 건물이나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해 공유 공간들을 활용해 문화 공간이나 복합 시설을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일 못하는 사람은 핑계만 댄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방법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일 잘하는 광양 마동 고략 금호태인 시연 후보 호랑이 정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은 직장을 따라서 정착한 시민들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직장을 따라서 광양에서 광양을 사랑하면서 광양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온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상생하는 광양을 만들고자 시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약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생활 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은 주민들이 내가 내건 공약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은 우리 광양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다가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만 있지 사실 아기하고 엄마가 함께 즐겁게 또 안전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 놀이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장난감도 대여해주고 놀이공간도 만들고 수유실도 만들고 상담팀도 만들고 해서 아이하고 엄마가 다른 이웃하고 어울려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지 않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제가 만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후보들이 많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견을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더라고요. 저는 이 반려동물 공약을 내세운 배경이 있습니다. 여수를 하러 갔는데 차 안에서 반려동물이 유리를 긁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 반려동물을 놔두고 엄마 아빠는 인근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식당하고 카페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반려동물 수가 1,5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통계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면 30%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물이 아니고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겠다. 관광객이 순천 여수가 1,000만 명씩 온다고 합니다. 근데 30%면 300만은 우리 지역을 이쪽에다가 서울에서는 시설을 만들어도 비싸서 활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 우리 지역으로다가 관광객을 오시는 분들을 먼저 우리 지역에 들리고 나중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이 없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 이쪽에 반려동물 산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의원 한 명만 바뀌어도 지역이 많이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자라는 어떤 형태든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일하는 저 정구 시의원으로다가 당선시켜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치 참 생각 많이 하죠. 구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재치기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불신을 넘어 해먹이 일쑤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내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또 그 진흙탕 속으로 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시민의 부여한 엄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자질과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저에게 또 엄중히 묻고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윤수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해왔고 우리 이웃 소외된 곳에 그늘진 것을 예민하지 않고 힘을 같이 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그 엄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다면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에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제 어깨에 힘을 빼서 그 힘을 다리에 몽땅 가져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겠습니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이 준엄한 비유를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며 이제 설레이는 비내의 물결에 이윤소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정책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중라동 발전협의회 한강찬 회장님과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은 특허가 아닙니다. 정책은 중복될 수도 있고 타자가 하는 정책도 좋다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문에 많은 제 공약이 있지만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지금 크기가 약 2020년도에 3조 4천억 정도 규모랍니다. 2027년도는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강양은 반려동물 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라하고 유명무실합니다. 호남권에 있는 오수에 가면 너무나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 반려동물들이 잔디에서 뛰어놀고 주인은 커피를 마시고 독서를 하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교통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함안이나 진주, 순천에는 있지만 저희 광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3번째, 장애, 질병, 알코올 중독, 치매, 뇌출혈 이런 돌봄이 10대가 가정환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케어러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번째, 에르프와 홈플러스가 왜 장사가 잘 됩니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면 과연 누가 가겠습니까? 저희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곳곳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아마도 소상공인도
조금이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양시 관내 또는 제 지역구에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양시 의회에 진입하시는, 입성하시는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의 중심인 마동고락 금호태인 지역구에 일꾼 중 일꾼 기호 4번 송재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와 밖에서 이쪽에 와보니까 중동 마동은 함께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전위원회에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지역구에 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바람나게 일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다면. 저는 원래 고량면 태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단국대학을 졸업하고 포스코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다가 경제의 흐름과 경영의 기법을 많이 공부도 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생활 3번을 하면서 행정상 또 공무원의 실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은 사례들을 공부해 왔고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우리 중마동 또 고략 금호태인을 위해서 마지막 4년간 저 열정을 쏟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 지역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광양 경제의 중심이 되고 정치 1번지도 되고 여러분 자존심도 살리고 일꾼 중에 일꾼 송재천이를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3선을 하면서 실적은 여기 공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 공약 이행률이 93%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조례는 광양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기에 걸맞게끔 금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 원씩 축하금을 드리는 대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의 80%가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이게 수리비가 얼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15억 정도 됩니다. 저의 의회에 다시 들어가면 한 50억 정도로 넓혀가지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장난 데는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그 풀비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지역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요새 도서관은 책만 대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발전되고 또 양육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좋은 대구에 이 어린이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집행부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지구와 저쪽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연결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뺑 둘러갑니다. 이것도 저 임기 내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2군데 금강불비일협하고 우린필주 옆에 있는데 이것도 위에 것은 시 땅이니까 문제 없지만 밑에 우린필주는 개인 땅입니다. 2025년도 되면은 이 도시계획이 일몰제가 해당돼 버려요.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마음대로 할 수뿐이 없어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시장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에 공원이 있는데 이 관리 주체권이 정부 항만공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지구에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권을 인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공원이 3개나 됩니다.
지은 지는 10년이 됐어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 얼마든지 설치 가능합니다. 만들겠습니다.